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챕터 18장 생산요소시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산요소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건을 만드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인풋에 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 이게 아웃풋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생산 요소 시장은요, 뭐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 사람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노동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품으로 중간재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본에서 나오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본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토지가 있잖아. 토지 뭐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땅, 이런 거 있죠. 땅도 우리가 그걸 갖고 흙 가지고 뭐 인풋으로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 토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다 이거를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과 관련된 뭐 그런 경영 능력,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풋으로 해서 여기 공장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요. 아웃풋으로 만들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재화라,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서비스, 또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관심사는요, 주로 이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을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컴퓨터에 종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네, 요런 일을 종사할 수가 있고요. 또 주유소 직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의 직원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월급을 살펴보니까 어디가 더 월급이 높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월급이 많이 높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게 별로 놀라운 건 아닌데 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거기 보시면 어떤 근거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전체 우리가 이 아웃풋을 창출한 대가로 우리가 이걸 GDP라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GDP, 국민소득, 이걸 가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 토지 경영에 대한 대가,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 전체 소득 중에서 거기 보시면 2018년 미국의 국민 총소득, 국민소득이 약 18조 달러래요. 18조 달러.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3분의 2가 노동 서비스로 가게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18조. 이렇게 되면 대략 12조는 노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게 되고 나머지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그 다음에 그 외에 연금 기여, 연금 관련해서 뭐 이게 내야 되는 것이죠. 부가급여, 네, 이러한 형태로 배분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본가에게 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토지와 관련된 서비스 대가로 나오는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임대료, 이렇게 지불을 하고 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나타내는 게 뭐 배당금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자 소득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노동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임금, 근로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임금 격차가
왜 발생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 해서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어떤 노동 시간이 투입되고요. 근데 작업장의 위치한 공간, 그게 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노동, 프로그래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공장이든 아니면 회사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물론 작업장의 건물과 직원의 시간,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할 때 직원의 시간, 주유소의 공간, 기름 저장 탱크 같은 주유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런 생산 요소들은요,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잘 기억하세요. 파생 수요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다른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풋으로 작용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파생 수요예요. 거기 볼까요? 자, 생산 요소 시장은 찾았습니까?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재화와 서비스 시장과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중요한 차이점이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이거요. 파생된 수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얼마나 채용을 할 것인가, 자본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거 생산 요소, 생산이라는 말도 붙이게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거기 나와 있는 파생 수요라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줄 끝에 기업들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다른 시장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생된 수요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는, 아니 이거 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문이요, 이게 많아지면 생산이 증가하겠죠. 이쪽 시장에서.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불가분, 그러니까 Q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파생 수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것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거 사과 시장에서도 사과의 거래량이 있으면 사과의 가격 해서 수요와 공급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과수원 시장에서의 인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의 인부수, 요게 임금이에요. 임금. 과수원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따르는 가격, 그게 임금이 되는 거죠. 자,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과를 생산 공급할 때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생산 공급하려고 그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공급은 우상향하고요. 자, 노동에 대한 수요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바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거야. 보통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과를 사 먹는 주체가 우리잖아. 이게 가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고요. 그리고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그 주체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사과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대부분 상품시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이게 인풋에 해당하는 거잖아. 물건을 만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생산을 하기만 하면 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 뭐 파생수요라는 게 의미가 없어. 노동자를 채용해가지고
많이 사과를 만들면 막 잘 팔릴 생각이 뭐 그렇게 예상이 되면 사실은 뭐 파생 수요가 의미가 없지만 오늘날 같은 때는 기업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를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사과 시장에서 주문이요 이게 있어.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걸 보고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게 되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는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관계 그리고 파생된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랑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 노동력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 노동을 채용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자,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선 기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윤극대화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저 앞에 본 것처럼 재화시장과 노동시장 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의 수용자로서 활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테이커다라고 하면은 개별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노동자라든가 전부 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이 없다? 가격 설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없어. 이렇게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데 얼마나 노동을 채용해야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살짝 앞에다 공간이 있으니까 앞에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몇 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데 자 42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 가격 수용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윤은 뭐야? 프라핏. 자 요거 한번 살짝 보시면 이거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하냐면 책에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세요. 자, 근로자 한 명 더 추가합니다. 그럼 이 근로자가 추가돼서 물건 Q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이걸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을 얼마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총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총수입과 총비용. 그래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그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자, 기업의 사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 이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은 내가 얼마나 생산했을 때 총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총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이윤 극대화 시장 이론 파트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거 이윤 함수를 Q로 미분하면 돼요.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 이윤을 빵으로 만들면 되고요. 요거는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R이 어떻게 되는가?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TC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 얘를 MR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 얘를 M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윤 극대를 위한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MR 여기다 쓸게요. MR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MC가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MR-MC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TR이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MR이고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TC가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MC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갖냐면 이윤극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해야 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기업의 회장님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는 뭐야? 이윤극대를 위해서 기업이 생산량을 몇 개 해야 돼? 이거였으면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추구합니다. 위해. 자,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해야 돼? 이걸 보는 거야. 최저 고용량 수, 노동자 수, 노동의 고용 수준은 몇 명을 채용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을 건데 요거 보시면 돼요.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가?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생산함수인 거 볼 수 있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야. 그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해. 그러면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돈을 벌어들여? 이렇게 근로자가 이거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할 때 얼마나 비용이 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리는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얼마의 수익을 벌어다 줘? 자,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하는데 우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불해야 돼? 요걸 얘기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노동자한테 만약에 500만 원을 준다 할게요.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이 노동자가 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그럼 노동을 채용을 해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5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총 수입 이득을 증가시키는데 7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노동을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노동을 채용하는데 임금은 500만 원 줘야 되는데 처음에 왔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일을 아주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을 봤더니 일을 좀 잘 못해서 400만 원의 이득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더 크면 이때는 노동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한계 원리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랑 총비용 증가하는 거, 그때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이잖아. 마찬가지야. 노동을 한 명 더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 증가랑 총비용 증가, 그걸 똑같이 비교해 봐서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나와 있는 한계 생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생산함수를 살짝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봅니다. 자, 생산함수는 아시겠지만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 관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표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0명서부터 1, 2, 3, 4, 5 투입했는데 산출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는 건 어떻게 돼?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어. 0에서 1로 증가시켰더니 아웃풋이 100에서 180으로 이렇게 80만큼 증가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가 P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노동자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해서 골을 넣는 거의 가치와 주유했을 때 가치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을 때 가치와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화폐 가치로 만드는 거야. 손흥민이 골 한 골 넣었을 때 돈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주유 한 번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가치를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바꾼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곱해줘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곱하기 1000달러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곱해주는 거야. P가 뭐 10달러다 그러면 100부셀은 1000달러, 80이면 8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의 한계 생산 나타내면 그것을 우리가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해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가격으로 요 하나의 산출량에 대한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 함수에 대한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죠. 우리 이거 생산 함수 파트 보시면 돼. 노동을 1명, 과수원의 인부를 1명 채용했을 때 그 사과에 대한 수량,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이죠. 100개 생산했어. 2명 채용했을 때 이만큼 80개 생산하고 3명 채용했을 때 60개 생산하고 4명 했을 때 40개 생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 생산의 크기다라고 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속선상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한계 생산은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노동이 있고 생산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지금 자본은 고정시키고 노동만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 이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4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하는 거, 이게 이제 한계적인 원리, 마지널에 대한 원리로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한계 원리로. 자, 이게 경작의 10대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1명 더 추가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 가치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 앞에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에 벌어다 주는 금액이 1000달러입니다. 근데 노동자한테 지불하는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아니, 임금은 500달러로 정해져 있어. 시장에서. 근데 1명 채용했더니 1000달러니까 벌어다 주는 이득이 커. 그럼 남는 장사지. 그래서 이윤이 추가적으로 이만큼 500달러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2명째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3명째도 증가하고요. 4명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득의 증가보다 비용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윤이 감소한다고. 그럼 4명째는 채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4명째는 안 하고 어디까지 채용해야 된다? 3명째까지 채용해야 된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427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노동자를 1명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걸 VMPL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임금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노동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VMPL보다 임금이 더 커. 그러면 노동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가 바로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 최적은 이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저 고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생산 가치 요거와 노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채용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노동자를 1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곱해가지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value, VMPL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value잖아, value. 이게 바로 뭘 뜻합니까 하면 시장의 가격 P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MPL 이렇게 되는 거야.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 가치라는 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 뭐라 그랬냐면 시장에서 여기 뭐 사과를 하나 생산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과 한 부셀의 가격이 $10다라고 하면은 각각에 대한 한계 생산에 대해서 10을 이렇게 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P는 일정합니다. 자, 여기 살짝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시장에서 나타내는 P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일정해요. 일정한데, 네, 이해 가시죠? 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해요.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산출량의 증가가 점차 작아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는 일정한데 MPL이 체감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VMPL 곡선은 MPL은 L을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증가시 MPL은 어떻게 됩니까? MPL도 체감해요. MPL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이해 가시죠? 예,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한계 수입 생산, 여기 보시면 이게 MR이 되는 거야. MRP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예, 그게 MRP가 똑같습니다. MRPL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를 한 명 생산을 투입을 더 증가시켰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MR 곱하기 MPL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노동자가 창출하는 이득이라 할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MR이 뭐야? P랑 똑같잖아. 그래서 생산물 Q시장에서 Q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이면 네, 얘가 완전 경쟁 시장이면 네, MR하고 P가 똑같습니다. MR과 P가 똑같아. 이므로 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MR 곱하기 MPL 이게 P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다시 써요. 그러면 MR 곱하기 MPL 요거는 P 곱하기 MP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곱하기 MPL 요거 처음에 좀 시기 관계가 지금 했던 말 계속 하는 건데 당황스러우면 좀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M이 양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MRP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P가 밸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 곱하기 MPL은 VMPL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결국 그냥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바로 MRP 곡선인데 그게 VMPL 곡선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뭐야 MRP가 등장하고 VMP가 등장하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에 초점 맞추고 그거에 대한 시장 가치 하면은 P를 곱한 게 VMPL 곡선이고, 원래는 오리지널 정석으로 나타낸 표현은 이게 MRP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 이게 결국은 VMPL 곡선인데 얘는 MR 곱하기 MPL 그래서 MRPL 곡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고용량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자 수가 여기 있다 할게요. 여기 있는 거 두 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L0야. L0일 때 비용이 이만큼이잖아.
시장의 임금을 요만큼 줘야 되는데 그때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창출하는 가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L0에서는 어떻게 돼요? V, MP, L은 W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임으로 노동을 증가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L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창출되는 아웃풋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L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건 어떻게 돼? VMPL보다 임금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사장이야. 회사 사장이야. 근데 노동자 한 명 채용했더니 주는 임금보다 그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가 작아. 이거 임으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을 줄여야지. 감소시켜야지 타당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을 늘리고 여기서는 노동을 줄이고 이렇게. 자, 그럼 어디가 최적입니까? 하면 여기 근로자와 여기 VMPL과 임금이 같은 이 상황이 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적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면 최적 노동에 대한 투입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MPL과 임금이 같을 때 그때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볼게. 자, 핵심 포인트만 나타내려고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임금이 이렇게 있을 때 몇 명을 채용하면 돼요? 요만큼을 채용하고. 자, 몇 개 한두 개 더 해볼게요. 임금이 높을 때는 요만큼 채용하고, 임금이 요럴 때는 요만큼을 채용하고. 여러분, 노동의 수요 곡선의 뜻이 뭐야?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게? 아니,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노동의 수요는 기업 입장에서 수요 곡선이라 쓸게요. 곡선은.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임금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주어진 경우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몇 명을 채용할까 노동자를 최저 고용량을 찾는 거야. 최저 고용량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임금 하에서 최저 고용량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고 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과 같을 때 고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몇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가 그게 VMPL 곡선이 되고 그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랬어? VMPL 곡선이고요. P 곱하기 MPL 곡선이 되겠습니다. 고용이고 요게 이제 임금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임금이 떨어지면 주어진 임금 하에서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가 노동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W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우리 수직축에 나와 있는 수직축인 W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돼요. 요인이 변화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산출물의 가격이 변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얘가 P0인데 P1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그대로인데 주어진 노동에 대해서 밑에서 올려다보고 보셔야 되는 거야. 주어진 고용량에 대해서 이 생산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얘가 올라간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여기 나와 있는 산출량에 대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 상방이동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반대로 사과의 가격이 떨어지면 하방이동, 상방이동하는 것만 하시죠. 자, 여기서 P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VMPL 곡선이 올라가서 상방이동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진보 측면에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96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생산량이 215% 증가했대. 새로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사과를 따는 그러한 능력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똑같이 보시면 돼.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동의 수요 곡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P가 올라가도 얘가 상방이동하고 그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상승해도 상승 시에 VMPL 곡선이 상방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올라갈 때 기술 진보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MPL이 증가시 그러면 VMPL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430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증가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성을 더 증가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3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그러나 참고야. 자, 기술을 진보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어. 진보로.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야. 아니, 기술 진보 때문에 노동을 더 안 쓰는 거야. 그게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레이버 세이빙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술 진보가 노동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노동의 생산성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게 되면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증가하는 그 못 박는 기계를 사용하는 목수 이렇게 보시면 망치를 사용하는 목수보다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인 경우는 오히려 노동을 더 덜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면 밑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줄 볼까요? 과수원 인부들의 생산성이 사다리를 사용하느냐라는 사다리 사용 여부.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다리 공급이 부족하면 과수원 인부들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는데 사다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K라고 할게요. K. 자본이 더 증가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다른 생산 요소가 어떻게 보완적이냐, 대체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과수원들을 사용하는데 인부들이 사다리가 없으면 높이 있는 과일 따는데 되게 어려움인데 사다리가 있음으로써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거기 연습 문제 431페이지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민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나 토지소득이 아닌 전체 GDP에서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략 아까 3분의 2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략 한 6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자, 어느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우리는 이게 MRPL 곡선인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 했으니까 이게 VMPL 곡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요거는 식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제과점이 케이크 한 개를 2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P가 20이야. 근로자를 P가 20인데 이건 계산해 보세요. 제가 풀어드리는 것보다 근로자를 시간당 10달러에 고용하고 있대. 임금은 10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제과점은 이윤을 극대화할 때 한계 생산이 얼마랑 같아질 때 앞에 요거 보시면 되겠지. 여기 보시면 자, VMPL 곡선을 다시 한번 씁니다. 얘는 P 곱하기 MPL. 자, 자꾸 익숙해지세요. W랑 같을 때 이렇게 최저 고용이 결정되는데 요 P가 얼마라고요? 20. 요 W가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 MPL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야? 그치?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노동 공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